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당계를 들고 숫자를 확인하는 그 순간 혹시 숨부터 한번 고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120, 130, 때로는 150.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이 숫자 하나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숫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혈당은 오늘 아침이 아니라 이미 어제 저녁 이후에 대부분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생활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단 하나의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몸은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음식의 양입니다. 밥을 줄이면 내려가고 많이 먹으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아침 공복 혈당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특히 아침 혈당은 그 모든 요소가 겹쳐서 나타나는 하루 중 가장 복잡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몸은 스스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대략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간에서는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혈액 속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몸이 다음 날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연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엔진을 미리 데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매우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내보내고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당이 혈액으로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침 혈당이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의 방식에 따라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저녁 식사가 너무 가볍거나 혹은 영양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간에서는 더 많은 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적게 먹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더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그 억울함의 정체입니다. 여기에 수면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간을 자극해서 더 많은 당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결국 잠을 잘 못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침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몸 전체의 반응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노력하고 있다. 밥도 줄였고 늦게 먹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의 구조입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밤 동안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연구를 종합해보면 저녁 식사의 핵심은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구성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흡수 속도를 천천히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식사의 힘입니다. 딱딱하고 자극적인 음식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따뜻한 국이나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은 소화 부담을 줄이고 밤 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숨은 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찬 속에 들어있는 단맛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들어간 단맛이 하루 동안 쌓이면 결국 상당한 양이 됩니다. 이것이 밤사이 혈당이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의 상태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소화 속도가 달라지고 흡수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식사를 넘어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의 짧은 움직임은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당을 사용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몸 전체 근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식사 후 이 근육을 조금만 사용해도 혈액 속당이 빠르게 소비됩니다. 이것은 긴 운동보다도 더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은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강한 자극을 주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몸은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재배치하며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질수록 혈당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당이 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짧은 이완 습관이 중요합니다.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머리를 비우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저녁 식사의 구조를 바꾸는 것. 둘째, 식사 이후 짧은 움직임을 만드는 것. 셋째, 밤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돌려주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한 끼, 오늘 식사 후 한 번의 움직임, 오늘 잠들기 전 짧은 시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몸에 보내는 시작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